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순방 중이시잖아요. 오늘 이제 로마 교황청, 내일 교황청 가고 오늘 이제 미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SNS 글을 올리셨어요. 보셨습니까 혹시? 굉장히 여당과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이었죠? 장문의 글이었는데 네. 저는 뭐 이렇게까지 길게 대통령이 글을 쓰신 거를 보고 네. 이제 또 여당의 그릇론을 다시 언급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8일에 1주년 기자회견하고 나서 네. 해외 순방 중에 닷새 만에 여당의 그릇론을 또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네. 아무래도 이 지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하는 네. 대통령의 어떤 당위성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죠. 분명히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보고 트위터, 그러니까 X 계정에 쓰신 글 치고는 최근에 쓰셨던 글 중에 가장 긴 글입니다. 가장 긴 글이. 가장 긴 글이니까 얼마나 대통령이 답답하셨으면 이런 글을 쓰셨겠느냐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일단 내용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 그릇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은 넓게 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막스 베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신념으로서 정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념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 책임윤리를 가지고 여당 정치인들이 정치를 해야만 한다. 결과와 성과로서 입증을 하고 그것이 만약에 국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는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당 지도부나 소위 당권파라고 부르는 분들은 네. 완전히 다르게 좀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조승래 사무총장이나 다른 정치인 분들의 면면을 제가 뭐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해당 글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책임의 언어를 강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여당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1주년 기자회견과 동일한 언어를 쓰신 건데 그거를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제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원래 의미와 뜻을 잘못 해석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오독하고 있는 거예요. 오독하고 있다. 네네네. 김주호 전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지난주 월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네. 본인의 소회를 밝혔잖아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저희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물론 이제 정권은 짧다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이러한 대통령의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뭐 구체적인 수치까지 다 와가지고 3,000명 중에 뭐 70%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방선거에 패배할 수가 있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방선거 평가는 뭐 여권의 일원이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성찰 그리고 특정 어떤 지도부를 향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여당의 구성원은 그걸 좀 받아들이고 같이 성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좀 반박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민주 진영의 가장 큰 어른이자 지도자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럼 우리 당에서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지를 보이고 이를 따라야지 마치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태도가 저는 그게 옳은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행했던 정부 인사와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저는 여태까지 정당 생활하고 제가 신문 보면서 정부 여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인사의 말과 행보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선거는 민주당이 치른 거지 국정을 돌보는 정부가 치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는 민주당에 유리한 행보를 해서도 안 되고 불리한 행보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과 단어를 이야기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양심에 맞게 국정을 운영하는 그 효율성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면 되지. 그것이 선거에 어떤 유불리를 뒀는지 정부 여당이 왜 평가를 하고 왜 조사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생경하고
혹시라도 대통령이나 총리, 정책실장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사할 생각이라면 저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저희가 조승래 사무총장 얘기는 저희 후반부에 할 줄 알고 제가 좀 아껴뒀던 건데 네네네.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뭐 교수님도 아마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이게 민주당 사무총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아까 이제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당 사무총장이 하겠다라고 공언하는 게 그러면은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했던 게 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나갈 거라고 얘기한 부분이 마치 선거에 영향을 끼친 듯이 평가를 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맞죠.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출마에 뜻이 있다라는 것이 뭐 지방선거에 어떠한 지대한 영향을 줘서 민주당이 어떤 특정 지역을 패배했습니까? 그렇게 연결지을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를 들었던 사례 중에 스타벅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조작 기소 특검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이슈에 대해서 대응이 어땠는가를 추적 조사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 사무총장이 지방선거를 아무리 우리가 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앞서 설명하고 그 후반부에 정부 인사들이 뭔가 말을 잘못해서 이번에 이길 곳을 졌다라고 언급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평가하거나 국민들이 특히 이제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한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보면은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이 전략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70% 이상의 여론조사 응답층들이 전략이 부재해서 이길 곳을 졌다고 평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예 그냥 참고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완전히 다른 인식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나 여론조사 일반에 드러난 인식과도 너무 동떨어지게 뭐 여성 광역단체장을 배출했고 몇 퍼센트의 당선자들을 배출했다고 얘기를 하나 사실 여론은 국민의힘이 선전했다라고 평가하거나 사실상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평가하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근데 이것을 눈 감아버리고 눈 감고 귀 닫고 아예 그냥 왜곡시켜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은 민주당이 앞으로 총선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지도부로 괜찮을까라는 인식을 지금 이미 드러냈다고 저는 보는 거죠.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천 사무를 행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당이지. 당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이고 제가 예비 후보 선거 기간 중에 가장 황당했던 일이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과 그다음에 어떤 명함과 일체의 홍보물에 대해서 전부 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문으로 해가지고 후보자들한테 전체 문자 메시지로 보냈어요. 그 공문에 적혀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사무총장. 조승래 사무총장이에요. 아니 본인이 행한 그런 선거 사무에 대해서 본인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엉뚱한 그런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 인사에 대해서 말과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지. 도대체 제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게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건데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그러한 썰이 나왔을 때 말을 안 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 그리고 당 사무총장은 앞으로 2달 동안 당의 전당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 사무를 관리해야 될 뿐인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왜 특정 후보 아직 출마 선언은 안 냈지만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인사에 대해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사무총장이 지적을 하냐 이거죠. 이것은 중립 의무를 굉장히 위반한 행위가 아닌가?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왜 이런 간담회를 하고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시기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이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고 뭐 기자 간담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 순방 중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언론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대해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모르겠습니까? 당은 그런 계산을 안 하겠습니까? 하겠지. 당연히 해야죠. 해야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보도가 내부 갈등 이슈로 번지고 명청 갈등이란 단어를 지금 일간지들이 일제히 쓰고 있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일단 이거를 첫 번째로 짚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지도부라고 불리는, 즉 이게 뭐 친청계라고 전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나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애써 포장하려 드는 당권파에 속하는 인물들이 대거 누구를 때리고 있느냐. 정청래 대표를 옹호하고 반대로는 김민석을 때리고 송영길을 때리는 방식을 지금 이번 주 내내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뭐 대표적인 인물이 뭐 예를 들면 최고위원들, 이성윤 최고위원이나 내지는 문정복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친청계라고 불리잖아요. 이분들이 때리는 인물들이 송영길 아니면 김민석이에요. 근데 그 지금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오늘 또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치르는 과정에 이런 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나 당원들이 네. 당연히 생겨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립의 문제, 신뢰의 문제를 또 준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 사무의 총 책임자로서 공천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전략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뭐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실수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성찰해도 모자른 판국에 정부 인사들을 평가하겠다. 혹은 뭐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궤변을 늘어놓는다라는 식,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이런 걸 반명 행태라고 지적하는 분들의 그 지적이 과도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좀 해보자, 전면전 아닙니까? 그런 거지. 싸워보자라는 것처럼 저는 인식이 돼서 글쎄요, 이거를 지금 1년 만에 이랬던 케이스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금요일 최고위에서도 문종복 최고위원이 김민석 총리가 당선인 워크숍에 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이제 물론 이제 그 강덕구 의원이라든지 황명선 최고위원이 당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정청래 대표하고 가깝다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니 김민석 총리가 총리직에 나와서 출마해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도 자리에 없고 지금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당 최고위원이니 우리 당 총리를 최고위원 속삭여서 그렇게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그것도 너무 생경하고, 어찌됐든 오늘 조승래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지방선거 평가 관련한 그러한 이야기는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예요. 아니 국민의힘도 그런 적이 없어요. 국민의힘이 정부 여당일 때 지방선거나 총선을 치르고 나서 대통령이나 정부 인사가 어떤 행동, 말 때문에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것을 조사하고 평가한 사례가 없다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선거는 정당이 치르는 거고 정부는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왜 평가를 합니까? 모르겠어요. 뭐 자기 아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비밀리에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은 조승래 사무총장님이 처음일 거예요. 왜 이걸 제가 기자분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어. 이게 그럼 정상적인 겁니까? 왜 기자분들은 그걸 안 물어?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아니 국정은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당에서 이걸 왜 평가를 합니까? 뭐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당에서 이길 수도 있었는데 국정 운영을 하는 그 당의 어떤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후보들이 떨어졌다,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그런 뉘앙스였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그렇게 나이스하게 얘기할 때야 지금 더 세게 얘기하지.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진짜. 아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봐. 민주당이 잘해서 지금 이 정도의 성과를 냈어요. 대통령이 잘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냈어요. 대통령이 잘해서. 어디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가? 뭔 평가를 해?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지금 만약에 민주당이 그냥 대통령이 이 정도 성과 안 내고요, 대통령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당과 싸워서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은 졌지만 그래요. 좋아요. 서울 진 것도 대통령 때문에 진 거예요 그게? 뭔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체? 아니 지금 이 정도 민주당이 성과를 낸 것도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잘해봐. 민주당이 뭐 한 게 있는데 얘기해보세요. 한 거 있으면. 그러니까 선거 이전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60대 중반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말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50번 100번 양보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 지지도가 당 지지도보다 안 나오거나 대통령이 인기가 없는 상황에서 혹은 정부 내각이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지도가 너무 안 나와서 당이 어떻게든 영끌해가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 내각에 나오는 그런 인사들의 고위 인사들의 발언이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 그러면 뭐가 말이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이거는 당의 지지도와 대통령의 지지도가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더라도 대략적으로 20%나 15에서 20%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대다수 지역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를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정부 인사들을 평가하겠다. 어떤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합니까? 아니 그리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이번 지방선거 평가가 뭐 거의 완성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진 건 아닙니다. 뭐 사실 근데 굉장히 이겼는데 굉장히 찜찜하게 이겼죠. 조승래 사무총장 말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정말 완승했으면 왜 그러면 선거 후에 국정 지지율이 10%나 빠집니까? 왜 우리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그동안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을 압도했는데 왜 데드클로스가 나고 비슷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냐 이거죠. 많은 사람들,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부 여당이 우리가 기대했고 노력했던 만큼 결과가 안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공천 사무와 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한 당 사무총장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혼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막 수치까지 되면서 제가 그냥 뭐 대통령의 어떤 평가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그러나 우리 많은 후보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그 부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했으면 다 이해했을 거예요. 정말 당직자들이나 사무총장님도 고생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막 숫자 뭐 3,000명 중에 70% 되고 왜 이런 건 안 합니까? 왜 이런 건 안 합니까? 왜 이런 건 안 합니까? 마치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평가한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는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 대통령의 권위에 좋습니까? 그럼 많은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좀 민주당이 기대한 만큼 성적을 못 냈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론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부정합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선거 과정 속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재명 대통령 얘기만 계속해서 후보들 모든 후보들이 어느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 일자신 이재명 대통령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중앙정부 같이 지방정부 성공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름 팔고 이래가지고 선거한 거 아니에요? 어느 후보가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선거권 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낮고 인기가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팔고 이재명 대통령 이름 내세우고 이재명 대통령 찍은 사진 내세우고 이렇게 선거운동 했잖아요. 근데 뭘 평가해요? 정부가 뭘 잘못했는데 대체? 아니 이 정도로 국정 운영해서 성과 내고 지지율 높고 그렇게 해서 좋은 환경 만들어 놨더니 서울도 떨어지고 또 그 보궐선거도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그럼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정부를 평가하는데.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문제 얘기해 봅시다. 조작기소 문제. 당이 했어요? 대통령이 했어요? 누가 브레이크 걸었어요? 당이 추진하는 거 대통령이 브레이크 걸지 않았어요? 당이 추진하겠다고 특검 요구서 냈잖아요. 누가 브레이크 걸었냐고요? 대통령이 브레이크 걸었어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스타벅스 얘기. 이건 대통령을 제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스타벅스 문제 대통령이 지적했어요. 그래요. 그럼 조승래 사무총장 대통령 욕하세요. 스타벅스 문제 가지고 욕하려면 대통령을 욕하라고. 왜 딴 사람 가지고 지적을 해? 대통령 얘기 안 한 거야? 스타벅스 얘기가? 뭐 당에서 얘기했어요? 물론 당에서도 했지. 대통령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왜 대통령한테 스타벅스 얘기 SNS에 올렸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렇게 얘기를 이제 못 하니까 대통령을 직격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비겁하게 돌아가는 화법을 쓰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말은 그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거나 부정하는 단계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김조 대변인께서도 이게 대통령의 권위에 뭐가 좋은 거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동의하는 게 대통령은 해외 순방 나가기 전에 1주년 기자회견으로 명확하게 나름대로의 전선이랄까 그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냈어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당에 대해서는 포용을 해야 되고 그간 이제 여당이 보여왔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말씀 나온 거고 그리고 해외 순방 행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와 이 원내대표를 당 지도부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건데 그럼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당에서 나온 메시지가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 전북도에 내려간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라든지 딴지 커뮤니티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정권은 짧다 이 발언이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에스컬레이션이 되면서 그 정청래 대표를 위시하고 있는 여러 이제 권력 바라기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숟가락을 얹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거죠. 그러니 해외 순방 성과나 이런 것들은 전혀 집중받지 못하고 갈등은 커지고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답답하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그 장문의 글을 쓰신 거예요. 그럼 오히려 여기에선 더 정리가 됐었어야 되거든요. 정리가 안 되죠. 여기에 맞불을 놓듯이 기자간담회가 잡히고 조승래 사무총장이 이런 발언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을 또 키워놓은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순방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 갈등이 진화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가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통령이 진화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고 시그널을 주면 정부적 판단을 해야 하는 당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에 맞불을 놓는 상황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의 책임입니까? 당 지도부의 잘못이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 사무총장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겁니까? 대통령을 정말 흔들고 있는 겁니까? 저는요. 당의 선거에서 아니 처음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처음 선거 끝나자마자 승리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받아들이고 본인도 인정했어요. 근데 왜 사무총장이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전략입니까? 대체 대표와 사무총장은 어떤 마음으로 더 뭐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냥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시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했던 말은 그냥 립 서비스입니까? 그러면 진심이 아니었습니까? 왜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아니 반성하고 앞으로 더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고 대통령은 계속 사과하고 반성하고 국민한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당은 잘했다고 얘기하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대체? 아니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당에서는 이걸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 얘기하고 계속 승리했다고 그래버리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무슨 진심이 뭐예요 대체? 궁금해요. 궁금하다고요.